지금 구간이면은 외국인이 됐든 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강할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실적이 여전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또 사고 싶은 쪽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설명을 해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벤츠 모델 CLA 쪽으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네. 양산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확산은 하반기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아마 지금 로봇 쪽들도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씩 둘씩 해가고 있구나. 올해는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이 멀티플의 어떤 확장 요인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다 반영이 돼도 5천이 아니라 6천 넘어갈 것 같은데 예. 또 근데 반영이 안 되면 자, 오늘 약세로 출발해서 오늘은 뭐 조정이 좀 오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 그냥 다 말아 올려 버리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으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정신없었습니다. 네. 장중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네. 이게 일관성 있게 갔던 거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증권 섹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올랐던 건 오후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빠졌던 건 오후에 오르고 거기다가 또 전력기기 같은 거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순환매 같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는구나. 이제 그만큼 좀 시장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다 보니까 간다 싶은 쪽으로 자꾸 수급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느낌. 네네. 그리고 이제 막판에 보면은 반도체가 또 반등을 했잖아요. 하이닉스 플러스 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이너스 좀 나와가지고 옆으로 조금 늘어질 줄 알았더니 그걸 못 참고 바로 플러스를 내버리면서 반도체가 끌어당겨 버리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바이오는 또 쭉 빠져버리고 오늘은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개인적으로 없었던 하루 같아요. 아, 정신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정으로 하시는 겁니까? 고정하십시오. 아, 저희가 화요일로 이제 이사를 와서요. 아, 그럼 어제는 대타였고 어제가 오늘인가요? 왜 이러시나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원래 매주 목요일에 하다가 네. 저희가 같이 네. 화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냥 쭉 가셔도 되는 워낙 진행의 달인이시. 왜 네. 이러시는 거죠? 네. 아, 네. 왜 이렇게 김치 동향의 달인이신 네. 대표님께서 뭔가 오늘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증동달이요? 네. 네. 아, 이사님 말씀처럼 정신없었습니다 오늘. 예. 오늘 보니까 또 시간 외 넥스트레이드에서 난리네요 지금요. 종목들이 고점에서 변동성이 터진다. 이게 뭘 의미할까?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제부터 시장은 그래도 뭔가 반도체만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어제 잠깐 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좀 봐줘. 응? 답답한데 그래서 변화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잘 챙겨가야죠. 네. 반도체도 반도체고 예. 나머지도 챙겨가야죠. 네. 나도 좀 봐줘 네. 이런 장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시장 동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면 아시아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동반 강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시장의 강세도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좀 해설을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끝. 예. 네. 우리 저희가 우리 뭐 역사적 신고가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옆 나라 보면 중국도 13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13거래일이요? 예. 아.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대만 보시게 되면 거의 한국과 비슷한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쭉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15일 사이에 TSMC 실적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셨잖아요. 뭐 응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 영업이익 전망치 CT 말씀이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예. 어제 그러니까 TSMC도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IT 하드웨어 쪽에서 물 들어온다라는 쪽들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요즘의 흐름이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 증시는 가고 싶은 것만 가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되면 가고 싶은 거에 핵심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하루 만에
현물, 선물 어제 그 얘기 잠깐 드렸죠. 선물을 한 3일째 계속 종가쯤에는 매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쪽들이 요거가 뭘 의미할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은 또 해지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그래도 가상화폐, 원자재가 뭐 요즘 춤을 춥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드린 것처럼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볼 만한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 좀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전선은 괜찮은데 전력 설비가 저래요. 그것도 하나의 약간 시장의 우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또 언급드렸듯이 기판 이쪽들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시장에서 이제 슬슬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마진에 대한 압박들 나오는 것들은 조금씩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좀 체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삼성전자 1조 5천억 외국인 매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냐.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아닐까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거꾸로 그러면 그 전날 그만큼 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이면은 외국인이 됐든 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강할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실적이 여전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또 사고 싶은 쪽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보면은 이익 모멘텀이 어닝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거시 쪽에 오리지널 레거시 증설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계속 HBM 얘기 나오고 있고 공정전환 얘기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루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은 약간 차익성 매물, 프로그램 매물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설명을 해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증권사들 보면 올린 만큼 올린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더 올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고민스러운 게요. 저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실은 칩 가격이 마냥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 칩을 사용하는 그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는 부담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사실 되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이 지금 상주해 가면서 칩을 얻어내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거시 쪽 증설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최소 2년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예. 2년 이상 바인딩 계약이 나오게 되면 증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숫자라는 게 또 개런티가 되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에 어느 정도 수량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개런티가 되는 거니까. 그게 또 거꾸로 보면 멀티플 확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뭐 이거 팔아야 돼 고민하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최고점에 팔려고 하지 말고 일단 추이를 봐라. 좀 빠져서 팔더라도 전체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략으로는 어깨라고 말하면 그 내려올 때의 어깨 쪽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그 레거시 증설 이 얘기는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자들도 상당히 그 소부장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긴 한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좀 현황 좀 짚어주시죠. 어제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줄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단기 부담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입니다. 단기.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소부장이 낫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지금은 베타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 관점 똑같고요. 이번에 지금이 약간 어제도 말씀드린 거 내용 다시 리바이벌을 하게 되면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시니까요. 정말요?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네. 거기서 말씀드린 장기 공급 계약 얘기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과잉 주문이 좀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영향까지 보는데 그거가 이제 뭐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가 살짝 좀 흔들리게 되면 반도체 가격들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그냥 많이 파지지 마시고요. 혹시나 단기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부담이다 보니까 요만큼만 팔았다가 10%씩.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요? 아니었나요?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기억해요. 그래도 팔아서 차라리 그냥 조금 그 얘기 나오게 되면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을 때 소부장들은 그걸 보고 더 호재로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면 베타가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보고 종목들 좀 찾아봐야죠.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네. 뭐 언제인지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 방송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SK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도 훨씬 싸고 이게 더 좋은데 뭐하러 삼성전자 사요 할 때 대표님께서 저는 이제부터는 반반 가져갈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맞아요. 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정말 같이 신나게 올랐고 삼성전자가 고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대표님께서 약간 미묘한 톤으로 지금 정도면은 약간씩 팔면서 좀 이제 소부장도 좀 같이 뭐 물론 지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방송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뭐를 더 비중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재차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이제 삼전 담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미쳤나 봐요. 뭐 그분이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실 때가 됐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더 담기보다는 약간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뭐 똑같은 얘기 또 해서 뭐 그렇고요. 예. 큰 부담을 드렸네요. 대본에 없던 네. 부담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잘 보시니까요. 그러면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결국 코스피가 5천을 가느냐 6천을 가느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 가느냐라는 질문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전망을 연초부터 많은 증권사가 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안 나오신 네, 이사님께서는 코스피 6천 이제는 6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말해도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이미 4,500까지 가버리니까요. 전망이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현실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올해는 지수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지수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 종목들의 어떤 재평가 여부, 멀티플 확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아직도 PER로 26년 PER로 포워드로 보면 아직 10배가 안 돼요. 근데 단순히 이제 PER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레거시 3사가 공이 그렇게 매달리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2년 만에 DDR4인가가 10배가 났다고 그거 봤는데 그 칩이나 좀 사서 모아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던데. 금도 아니고 네, 칩이나 사서 같이 뭐 뭔가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도체 쪽에서 사실은 이제 TSMC가 받는 밸류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받는 밸류가 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싸니까 이익 대비 저평가니까가 아니라 이 레거시 메모리 쪽 그다음에 HBM까지 붙었을 때 이 소위 말해서 메모리 칩 업체들 메이커들의 밸류에이션의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뀐다고 그러면 저는 지수 뭐 5천 얘기하는 거 별 의미 없다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좋았다 말았잖아요. 저기 현대차가. 맞아요. 제가 원래 잘 흥분 안 하는데 네. 살짝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폭발할 뻔했어요. 나중에. 시장부터 딱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는 현대차가 지금 사실 레거시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서도 되게 낮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틀라스 이제 소개하고 네. 무슨 CES에서 혁신상도 받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 상당히 좋은데 세론이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오늘 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가 올해 계속 하드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멀티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거 외에 뭐 조선주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국 군함 수주 이슈, 네. 미국의 프로젝트들 수주 이슈, 그 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 우주가 붙었잖아요. 우주 관련된 우주선 발사체 관련된 기술이 있어서 간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달 궤도선하고 착륙선 발사와 관련된 로드맵을 지금 제시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올해 또 화두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우주일 텐데 그럼 만약에 그게 붙는다 그러면 또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이 그 멀티플의 어떤 확장 요인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다 반영이 돼도 5천이 아니라 6천 넘어갈 것 같은데. 예. 또 근데 반영이 안 되면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최고가에 팔려고 지금 욕심내지 마시고 전체적인 좀 흐름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자.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 지수 상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현대차그룹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냥 이어서 좀 자세히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 일단 아틀라스를 선보이면서 이제는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서 먼저 좀 선결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대차그룹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로봇 밸류가 이제 정상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지배구조 이슈는 그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상법 개정하고 밀어붙이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선진화, 제도 선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가만두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가 지금 안 풀려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그 정부 쪽하고도 교감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제시 정도는 네. 방향 제시 정도는 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평가할 때 레거시 자동차 회사로 평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자동차 회사입니다 지금. 26년 역시 포드로 얘기를 하면은 다시 PER은 6배 미만. 근데 이 뭐가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 10년 들은 기분인데요. 매년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사님. 네. 계속 그래요. 현대차가 네. 밸류에이션 제일 싸다는 건 한 10년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도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보니까 24년인가 23년에 GM은 116% 주주 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익 난 것에다가 빚까지 얹어가지고 주주 환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70% 정도.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가 작년엔 좀 줄였는데 거기도 5년 평균을 보니까 53% 내외. 근데 지금은 현대차가 이제 올라와서 35%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직 좀 더 해야 될 룸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고급진 이미지에서는 제네시스가 선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올해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증액되는 구간입니다. 네. 올해 이제 신차를 7가지를 출시를 하고요. 작년에 관세로 2개 분기를 25%씩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25% 관세를 내고 네. 이제 15%면 그것만 해도 빠지는 게 있으니까 일단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국 기업들 빼고 이쪽 서방 쪽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서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는 데는 테슬라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기사 보면요, 옵티머스가 잘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상용화에 대해서 노이즈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밸류는 뭐 자율주행이 붙었던 뭐에서 고공이거든요. 네. 오늘 아틀라스 그 시연하는 거 보셨지만 굉장히 근데 생긴 그 미관은 사실 제가 봐도 그 옵티머스가
근데 더 세련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더 미관은 미관은 좋다. 아틀라스보다.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행동을 보면은 맞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더 실용적이에요. 뭐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관절이 돌아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나왔었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용화 일정을 지금 저기 옵티머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거지만 여기는 일단 조지아 공장 10월 달에 일단 실험적으로 들어갔고 올해가 양산전 실증 단계에 이제 테스트 들어간다고 투입이 되고요. 아마 양산은 본격적인 건 28년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이제 독일 유통업체로부터 수주도 받고 이제 진행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휴머노이드가 구체화된다고 했었을 때 이 밸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리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 질문이 나왔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제일 잘하는 데는 테슬라잖아요. 네. 또 하나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 아마존 쪽 관련된 거는 크게 뭐 얘기는 아직 안 하니까 그러면 테슬라라고 하면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칩 지금 내놓은 거 거기는 그 오픈 소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현대차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건 열려 있다라는 거죠. 협업하는 것까지.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장 큰 맹점은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기업이 없어요. 아, 네. 독자적으로 테슬라하고 붙겠다고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상대가 엔비디아나 구글이 돼서 협업이 됐을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율주행이 또 그럼 거꾸로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테슬라 말고 또 어디 있냐는 거죠. 준비해온 데는 현대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빠진 건 저도 살짝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긴 했지만 아, 근데 이제 좀 아직은 올해는 좀 그래도 하나씩 지켜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배당소득 권리과세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12,000원인가 배당을 했는데요. 올해 일단은 분기당,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에 12,000원 했고 작년에 분기당 500원씩을 더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기로 했던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배당소득 권리과세는 일몰 법안입니다. 한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최대 수혜는 지분 약 8% 정도 갖고 있는 왕 회장님하고 정 회장 두 분인데 이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 얘기를 이제 깊게 해주셨는데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슈가 많네요. 그 엔비디아와는 또 자율주행 쪽의 협력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공개된 건 그 딥노이드 그러니까 구글 쪽과 아틀라스를 또 협력을 하겠다.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인가요? 아 딥마인드. 네, 죄송합니다. 네. 딥노이드는 종목 이름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딥마인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 언급 안 해주셨는데 이게 큰 이슈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로보택시에 얘기하잖아요, 직접. 그건 아니라니까요. 어제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예. 네. 그거는 그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대차 빠집니다. 그거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 자체에 대한 진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알려진 게 있나요? 모르겠는데 네. 현대차가 직접 챙긴다 그러면 예, 별로 시설 투자가 그래요? 더 강화되기 때문에 엄한 데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시장 외국인들 반응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현대차는 이사님이 너무 많이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싼 종목 밸류만 받으면 붙겠죠. 그런데 당장은 못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런 뉴스 있죠.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시장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드디어 삼성동에 현대차 그 한전 부지를 세동으로 지어서 그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좀 그래요. 돈을 왜 거기다 쓸까 이런 느낌. 이게 지금 땅 산지 한 10년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그게 지분 가치가에서 만약에 반영돼서 만약에 장부 재평가를 한다. 그럼 PBR 더 낮아지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싸게 사진 않았어요. 물론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요즘 강남 평당 2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이럴 때가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산 거 그냥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엔비디아랑 협업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구글하고 구글 쪽과 손잡고 있는데 딥마인드를 쓴다고 하는데 네. 그걸 연결시켜서 가게 되면은 엔비디아 걸 할까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보다는 오픈소스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도 지난번 깐부 미팅하고 그랬었으면 이번에 당연히 그럼 현대차 거를 들어갔어야겠죠. 그 뭐죠? 그 무슨 마요 그 알파마요. 네. 치킨 마요만 생각나서 벤츠랑 협업하기로 했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봤을 때는 미묘한 갈등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를 가장 밀기 시작하면서 진짜 잘했던 전략은 구동 모델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생각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경험력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현대차가 가려면은 저는 딱 하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해야 됩니다. 상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붐업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근데 시간이 좀 원래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는 현대차가 좀 바뀔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럼 로봇밸류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얘기가 나올 때쯤 뭐 그 전부터 예상하면 될까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뒤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기라성 같은 쪽들이 너무 많아요. 뭐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그렇죠. 엔스로픽 들어오죠. 뭐 그러네요. 오픈 AI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뭐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죠. 예. 네. 그러면 그 알파마이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또 이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이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테슬라보다 뛰어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대 테슬라의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쪽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뭐 내용들 복잡해서 뭐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오픈 매달이지만 그 엔드 투 엔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 정도까지 AI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지컬 AI가 지금 그러니까 즉 카메라에 들어오는 것부터 거기서 이제 쭉 제어까지가 여기 보게 되면 지각하고 이게 지각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추론하고 판단해서 행동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의 제어 능력까지를 모든 걸 한꺼번에 그동안의 데이터 가지고 쭉 오픈 데이터로 좀 쌓아서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시뮬레이션 열심히 했었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알아서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냥 저희는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그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AI는 자율주행이 모든 모빌리티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로봇도 자율주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혼자서 네. 가다 보니까 그런 능력과 그리고 또 모빌리티 조금 있다가는 나중에 조선 사람도 손잡습니다. 왜냐면 무인 선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UAM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엔비디아가 열었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봤던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음 루빈으로 가면서 더 좋아지는 모델이 나와서 그 집약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레벨업 된다. 그러면 솔직히 테슬라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어제 보니까 뭐 그전날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 그 태국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또 많이 밀린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좀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벤츠 모델 CLA 쪽으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북미 쪽 말고 이제 확산은 하반기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CLA 모델이 벤츠 쪽에서 그나마 최근에 가장 강도라고 그러던가요? 뭐 사고 위험을 가장 높인, 가장 낮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탑재해서 주행 시험을 해봤더니 되더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동영상 잠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아마 지금 로봇 쪽들도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좀 뒤에서 웃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AI가 탑재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된 그 주행을 했을 때 학습된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오늘 애틀라스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처음에 2018년부터 뭘 하냐면은 부품 그 떨어진 거 자료가 아니라 그 수집하고 그런 뭐 약간 약 50kg 미만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런 쪽만 지금 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그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30년 가게 되면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틀라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판단해서 자기가 파악해서 거기까지 확장돼서 앞으로 5년 뒤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약간
반 숙련된 노동자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AI가 얼마큼 더 피지컬 AI가 많이 발달해서 아까 지각부터 나오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더 레벨업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우리 루빈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달된 거 가지고 다음에 추론으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가 가장 강력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 뉴스 보고는 엔비디아 사야 아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엔비디아는 하나씩 둘씩 해가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근데 저 혼자만 이런 질문을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GPU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이런 차세대 인프라 AI 플랫폼까지 만들고 오픈 모델을 벤치에 이미 태울 정도까지 개발을 했다면 네. 아니 이제 데이터 센터 땅 파고 있고 엔비디아 칩 사가겠다는 애들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노노노노노. 이것도 약간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얘기했던 게 아이작 그루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행동 모델 LLM 가지고 거기서 행동 모델 가지고 이제 추론 처음 초기화 모델 초기 시작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코스모라고 그래서 다음 물리적 추론. 네, 추론을 강화시키는 단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AI는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더 많은 데이터. 이번에도 보니까 드라이브 그 자율주행할 때 보게 되면 그 데이터가 수십만 건이 한 번에 집중돼서 바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그 상당히 높은 데이터를 좀 추론하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서 해야 될 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버티컬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로보틱스 매매래 아니에요. 그냥 알고리즘 그거 몇 개 갖다가 매매하는 거를 로보틱스 매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모든 변수와 가지고 또 가서 금융 쪽에 붙는다. 이것만 하더라도 AI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고 딥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쪽으로 하나씩 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걱정은 저의 질문과 걱정은 쓸데없다. 아이고, 제가 마무리. 엔비디아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자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 없죠. 예. 아직 갈 길이 그렇다면 멀다. 제가 살짝 걱정할 수도 있는 거를 제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주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력기기 쪽은 이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전력기기 쪽은 사실은 저는 이제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어제 살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난리가 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일단 이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가이던스 하향한 거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HD 현대일렉이 약간 좀 가이던스를 기대에 못 미치게 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 관련한 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저는 뭐 일단 쇼티지는 맞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 끌고 올라온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쇼티지니까 증설하고 그러면 이익 상향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리포트들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몇 개 회사들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이게 확장이 좀 확 돼버리면 이제 네.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래서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기기 회사 중에 한 3개 정도를 봤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이 증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 기대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업황 좋은 건 당연히 좋을 거고 이익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네. 작년까지 보여줬었던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도 일단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기기 그 실적 예상 컨센서스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투심이 살짝 실망한 건데 이게 그 예상 컨센서스가 좀 너무 높은 건지 아니면 업황이 생각한 것보다 그 개화 속도가 조금 느린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화 속도가 느린 건 아니라 지금 사실 쇼티지가 난 상황인데요. 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가이던스 이상을 항상 요구하는 거죠.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눈높이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좀 노이즈 같아요. 저는요. 사실은 지금 실적이나 업황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성장도 올해 나온 리포트들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일부 회사는 뭐 두 자릿수 이상 성장 계속 나오는데 네. 문제는 그 성장의 기울기가 이전보다는 조금 완만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주가 상승의 어떤 기울기 역시도 이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완만해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역시나 주가는 그 기울기에 항상 반응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게 네. 매년 이랬어요 지금까지. 매년 연례 행사입니다. HD현대 일렉트릭 지난번에 1년 전에도 이거 발표할 때 출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잘했네. 그리고 미국 시기인데요. 그렇게 올라갔던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전력 설비 업체들이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거기다 또 전도성 물질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데 가격 전가를 얼마나 잘했을까 이거 가지고 좀 테스트가 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은 전력 설비 쪽들이 항상 사고를 좀 쳤어요. 사고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좀 불안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하게 되면 항상 아시죠? 제조업체들은 4분기에 좀 이렇게 깎는 거 네. 예,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미 쪽에서 점유율을 갖고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HD현대일렉트릭보다 다른 회사가 시총 차이를 많이 좁힐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차이를 좁힌다라고 하시는 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모 회사가 그 회사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가운데 또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원래 이제 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트럼프 미디어의 트루스 소셜 ETF 5종. 야,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 3분 주시고 이걸 하라고요. 아, 아닙니다. 한 4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30초 갔네요. 네. 일단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예. 트럼프 미디어의 트루스 소셜에서 ETF 5종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미국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쪽들을 생각해야겠죠. 그쪽에서 5종 중에서 보게 되면 TSSD, 그러니까 국방 안보 관련된 쪽들 나오고 TSNF, 그러니까 혁신기술 우주항공 AI 미래산업 쪽에서 앞으로 미국의 먹거리다. 넥스트 프론티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TSIC는 뭐 그냥 대형 브랜드 우량주고 여기 TSSE가 석유, 가스, 전통에너지, 전력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뭐 내용들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들어갔던 뭐 방산주 될 만한 것들 쭉 나오는데 가장 단순하게 하드웨어 쪽도 있겠지만 팔란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아, 네. 지금 그 공격했을 때 네. 이라크와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AI로 집약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타링크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그와 함께 딱딱딱 다 정전시키고 예, 사이버 예. 공격하면서 스타링크 타고 예.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팔란티어의 위상과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그런 쪽들이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보다 다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주 AI. 이래서 그렇게 가거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비중을 보게 되면 다 그만큼이에요. 아직 좀 큰 종목들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왔구나.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마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 것 같고 우리 편 이런 느낌이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에너지 쪽들 쉐보레 엑스모빌 다 들어가 있고 쭉 보게 되면 아시는 쪽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약간 LNG 가스로 발전하는 회사 거기다가 원자력 회사 다 같이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 ETF 출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출시돼서 막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시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고 일어나고 에너지주 오른 거 현실입니까? 아니 쉐브론도 있잖아요 지금 저기. 네, 그러네요. 어젯밤에 오른 주식들이 저기 다 있는데 놀랍네요. 심지어 이름은 트루스 소셜이면 뭐 사회적 진실인가요? 물론 미디어 이름인 건 아닌데 네네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현직 대통령이 사회적 진실 ETF를 출시하는 건데 저는 트럼프 소셜이라고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예. 네. 트루스 소셜이 그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예. 이사님께서는 저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뭐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 혹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게 좀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왜 욕이 나오려고 그러죠?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권력이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마지막 가기 2년, 3년 차 때까지는 저쪽과 관련돼 있는 건 계속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쪽 관련돼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 예. 자꾸 이제 저 말씀을 드리는 게 재평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지 않나. 네. 사실 원래 오늘은 시간이 좀 되면 방산도 좀 자세하게 해설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영훈 이사, 김열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조진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